우리가 철원에서 여름 토마토를 재배하면 제일 문제가 여름에 제일 공기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 여름에 이 시가 1.8인데 토마토는 1.8에 플러스 1.0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2.8까지. 그럼 2.8까지 되더라도 그 온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고온을 받으면 다음에 토마토가 수확 기간이 그 꽃피고 며칠이죠? 꽃피고 한 30일 정도. 30일 걸려요. 3, 40일. 그럼 3, 4일 지금 늦게 타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저희가 4월 15일 날 정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4월 15일 여기 4월 15일 정식이요. 봄에 정식하나요? 봄의 중심에. 네. 4월 중심에서 언제 수확하죠? 첫 수확이? 7월 초에 수확합니다. 7월 초에. 예. 그러면 4월 15일에서 5월 15일, 6월 15일, 한 60일. 예. 4월 15일 심어서 5월 15일, 6월 15일, 그때부터 예. 수확은 하는데 별로 안 나오고. 예, 7월 초에 7월 수확이 많이 나오고. 7월 초에 많이 나온다고요. 예. 7월 초에 그러면 약 그 60일, 그 70일 정도 가야는 7, 80일 가야 나온다고요. 7, 80일 가야 돼. 그러면 수확이 나온과 동시에 그 뒤부터는 고온으로 들어가요. 그 앞에 있는 잎의 두께가 견디오고 비료량을 다 먹어 나오고 그 뒤에는 비료는 부족해지고 인상가리는 가다리겠죠. 그럼 하엽을 지금 우리가 잘라냅니까? 아니면 하엽을 그냥 둡니까?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야. 예. 그럼 이파이 몇 장까지 가죠? 13장 정도? 13장이야. 12장, 13장 정도. 그럼 12장에서 13장까지 우리가 한 하방에 몇 개 땁니까? 한 4개 정도 보고 있어요. 4개 정도야. 그러면 몇 하방까지 우리 수확하죠? 중간 적심을 했다가 다시 숨 받아서 예. 해가지고 보통 10에서 13단 정도 봅니다. 그 13 하방까지 하방. 길게 보면요. 하방까지 수확한다. 예, 예. 그러면 한 포기에서 그 3개 담으면 30개 하고 40개 정도 딴다는 게 한 줄기에서 한 포기에서 예. 40개 정도. 예. 40개 정도로 이상을 따는데 여기서 상품률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일 뭐냐는 거죠. 품질이 제일 안 좋아서 우리가 실패되는 원인이 이제 찾아내서 이게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과가 좀 작은 편이고요. 예. 그다음에 가을 9월달 넘어가면 열과의 예. 문제가 있고요. 예. 과 크기가 적다. 예. 자, 소과가 됐는데 예. 안에 뻥과에 알이 꽉 찼어요. 여름에는 공과도 좀 나오고요. 예. 소과인데 공과 각이 지는 공과. 예. 예. 공과가 발생했다는 거는 뻥이 됐거든요. 뻥이 돼서 잎두께가 얇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름에 햇볕에 의해서 그리 됐는지 그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햇볕이 직사광선에 의해서 잎이 일을 안 해서 공과가 됐을 수도 있고 비료가 부족해서 공과가 될 수 있다는 거. 화방이 건너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방이 나가고 수리가 안 되고 예. 녹아버리는 거. 맞습니다. 그 직사광선. 여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직사광선. 그 직사광선은 우리가 뽁뽁이 필름이나 직조 필름이나 차광제나 차광망 45%짜리 차광망을 몇 대 저는 이제 광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최대한 낮에만 잠깐 이렇게 치고 그치. 했었거든요. 낮에 차광망을 쓴다고 해서 차광이 낮에 했는데 그 예시간에 때려도 똑같아. 30분만 때려버리면 똑같으니까 45%가 아니고 여기 차광을 35%짜리를 계속 덮어놔. 계속 덮어놔보면 순환이 서서히 돌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맞추기 쉽잖아요. 근데 햇빛이 직사광을 맞으면 호흡작용이 빨라가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기공이 일을 해버려요. 정산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뺏기 있다가 씌웠다 하는 타이밍에 한 번, 두 번 놓쳐버리면 전체 피해는 똑같이 일어나요. 그 생장점이 녹아 문드러지는 건 없는가요? 햇빛이 강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바이러스 사면서 약간 쪼그러지고 타는 거는.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 숨머지식으로. 예. 네. 숨머지식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품종이 이제 바뀌면서부터 좀 그런 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죽이 갈린 예. 갈라지는 병, 예. 그다음에 위에 숨머지식으로 멈추는 예.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직사광선에 해야 되는 게 요게 직사광선에 30% 차광을 했을 때는 좀 이게 완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 이파리가 일하는 역할을 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직조 필름이나 뽁뽁이 필름이나 다른 걸 대체해 가지고 그걸 줄여야 돼. 열도 낮추고 그 빛을 줄이는 차광이 제일 경제적이지 그게. 근데 지금 차광망을 하우스 비닐 밖으로 하는 거와 예. 안에다 하는 거와 차이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바깥으로 하는 게 저 온도를 제일 많이 식히죠. 바깥으로 하는 게. 네, 안에는 온도는 똑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잠깐만 좀 묻고 갈게요. 예. 그 지금 기기유 치려고 치닫해갖고 예. 사다 놨는데 그거 보드레이고 뭐 3월달에 치고 뭐 봄 피기 전에 가는데 그거를 치지 말고 아까 대표님 가신 대로 그거 뭐 그린 칼라 그거를 치고 거기 쓰다가 거기다가 식용유 퐁퐁이어가 쓰면 됩니다. 그 목매 시비에 그 문자 보내난 그거 보내드릴게요. 거기다가 그뭐 저기 저 기기유를 섞어 가지라고 해. 아니요, 그 식용유 퐁퐁만 이어가지고. 나무에다가 해. 예. 목매 시비에. 그럼 지금 쳐야 됩니까? 가갖고 좀 더 있다가 해도 괜찮아요. 3월달 초에 해. 예. 그럼 그 기기유 치지 말까요? 예. 보도록에도 해. 예. 그 나머지는 농약 그 주는 거서 플러스 해가지고 치고 해. 예. 그걸로 안 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도마도가 지금 여름에 공과가 나온 것도 그 비료량이 적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사광선에 있어 성장을 못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후기에 가을에는 또 열과가 쪼개 있다 그랬잖아요. 쪼개진 거 여름에 과가 뭐 크고 있던 게 가을에는 가리가 가다를 식물 성장 잘 먹어요. 그게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럼 차광망을 밖에 덮어놓으면 온도를 여름에는 낮추지만 가을에는 또 따뜻해져요. 예, 밤온도 올라가요. 여름에는 그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시원한 역할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지는 보온 역할을 한다. 그게 낫대. 그래서 지금 이 씨값을 우리가 얼마를 잡냐는 거죠. 비록 이 씨값이 도마도 잎이 요리 펴지냐 오물이냐 그 차이거든요. 잎이 요리 뒤집이지 살이 쪄서 오물이면 안 돼. 앞으로 펴야지. 만지고 두꺼워야 된다. 두꺼워야 되고 도마도 꼭지가 이렇게 그 꽃받침이 이렇게 따로 안 말리던가요? 말려요. 예, 말리고 색깔이 진하고. 네. 근데 그거까지는 맞는데 여름에 공강은 왔다는 건 요거는 안 맞거든요. 그럼 처음에 비료 들어가고 여름에 중반에 비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식값 측정해가지고. 예, 당연히 그런 식으로 됐어요. 예, 여름에 이 공강은 왔다는 소리는 여름에 비료가 부족하다, 이식값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절간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네. 절간이. 그럼 비료가 부족한데 처음에는 줬던 토경의 비료는 맞았다가 그 뒤에는 자기가 먹고 나니까 비료 부족의 현상이 뭐예요? 질소 부족 현상이 일어났죠. 질소 부족에 의해서 웃자람이 생겼죠. 네. 웃자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 웃자람과 동시에 그래도 그 차광을 했다 말았다 했기 때문에 공간은 생겨도 하방을 건너뛰진 않았다니. 남들보다 덜 건너뛰었어요. 그 하방이 건너뛰는 자체가 녹아버렸거든요. 하방이 도마도 꼭지가 여기 꽃이 피면 여기 꽃이 피면 요 모가지 여기 가늘어요. 여기 열의 뒤거든요. 그리고 열의 뒤가 여기 흘러버려요. 노란하게. 여름 뜨거워서. 그래서 차광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차광을 해주면 차광제를 뿌려도 되고 어떤 것에 동일하다. 네, 그렇게 해주면 풀리겠네요. 그 도마도 여름에 재배하는 게 지금 앞으로는 거기 하나 그 아래쪽에 하나 두 개 다 동일하게 만들어버려요. 철원에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철원에서 35% 주면
저 아래쪽에는 45% 덮으면 되겠죠. 그죠? 그 철원에 35% 덮으나 아래쪽에 45% 덮으면 동일하다는 거죠. 뭐 45% 덮으면 우리 남부지방에 35% 덮다가 45% 덮어버리면 그또 유리하잖아요. 그럼 철원이 도마도로 온도가 낮아서 재배된다. 뭐 그런 것도 이제는 무시가 되는 거죠. 왜? 식물에 대해서 이 방법을 논할 수 없는 단계의 그 경지에 올라간다 실력이. 그죠?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철은 남들이 더 안 하는 여름 딸기 재배해야 돼요. 근데 방법과 실력의 차이를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료 이시 측정을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도마도가 당도가 있느냐 없느냐. 당도는 어때요? 공과가 나오는 건 당도가 부족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 토마토 먹고 뭐 맛있다고는 하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요렇게 공과가 나온다는 정도는, 예, 당도가 낮다. 네, 공과가 나온다는 건. 공과가 나온다는 당도가 낮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과가 나오는 당도가 낮다. 예, 그렇게. 예,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해야 돼. 토양 분석. 토양 분석이 중요하다. 토양 분석에서 진행해야 된다. 토양 분석 결과에 맞추면 된다. 그게 낫겠죠. 예, 그리고 요건 꼭 하세요. 요걸 분석했을 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과다되어 있으면 요소만 주고 농사 지어라. pH가 7.5까지 올라가거든요. pH가 7.5라고요. 예, 그러면 pH가 너무 높으니까 구연산으로서 좀 pH 끌어내리기. 구연산을 반대해가지고. 김사장님, 구연산은 100평에 몇 킬로 정도 간줘야 되지? 500평에 200g. 500평에 200g이네. 아주 소량이네. 군산 마지막. 그 물 1톤에 얼마입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을 주느냐에 따라 틀리죠. 아, 전면적 살포하느냐 따라서 네, 달라. 딸리 들어가느냐에 따라 틀리고. 완주 시리하거든요. 예, 그 아예 그 뭐 처음에 심기 전에 좀 그 떨어뜨리면 다 제일 수월하겠네. 그 중간에 주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밸런스가 그 잘못 주면 이게 pH가 완전히 또 바뀌거든요. 헷갈려가. 그래서 그렇게 전체 전면에 그 많이만 안 주면 돼요. 많이만. 군산을 많이만 안 주면은. pH가 한번 일반 식용 구연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싸고죠. 그걸 타가지고 이 pH가 뭐 7.5라고 해. 예. 7.5면 좀 거시기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요 pH를 끌어내리자면 구연산을 물 1톤에 해가지고 물 1톤에 1톤에 해가지고 조루가 좁으니 제일 낫겠네. 한번 줄 때 물을 얼마를 줍니까? 1톤 물 양이. 관주 양이요? 요거는 관주례가 될 일이 아니고 관주례면 그 자리밖에 처리가 안 돼. 예. 심기 전에 일부 처리해야 돼. 심기 전에 할 때 해야 되고 관주를 할 때 pH 맞추고 주면 되니까. 관주를 할 때는 스프링클러로 부를 때 한 3톤 정도 쓰거든요. 전체에 그럼 심기 전에 쿨러를 돌릴 때 이게 우리가 비료 값으로 계산해 보면 그것보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100평에 1kg가 1kg 비료가 0.08이거든요. 0.08. 0.08이니까 100평에 구연산은 5kg 한다고 나빠지는 건 없어요. 100평에 5kg 한다고. 100평에 5kg 하는 것 같으면 0.4가 되거든요. 이 정도는 같으면 지금 내려온다고 해서 큰 해가 그 심기 전에 한번 1차적으로 100평에 한 5kg 정도를 쿨러를 돌리면 낫겠네요.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물에다가 pH를 맞춰서 쓰면 되겠네. pH를 우리 그 pH가 뭐 금방 나오거든요. 아, 저 기계요? 아니요, 적용에 pH 안 나오고 측정이 안 나오고 그 인터넷에 pH가 얼마 안 해요. 쭉 하는 거. 그 pH를 물을 맞춰가 쓰면 되거든. 6점대로 낮춰가지고 pH가 가격이 싸요. 우리
물 줄 때 pH 낮추면 되니까 조금씩 이어가지고 아주 소량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사과에 뭐 나무 청태 벗길 때도 물 500에 뭐 한 그램수 아주 소량이거든요. 이렇게 소량이니까 그 소량으로 pH를 물에 맞추가 물마다 pH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양 pH는 구연산으로 그리고 우리가 물 줄 때마다 좀 하고 물 주기 전에 처음에 전반적으로 한번 뿌려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겠다. 뭐 100평에 10kg 우리가 비료 준다고 해서 이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pH가 한 방에 박살나는 게 아니라 대공해버리면 섞여가지고 많이 차이나요. 저 시중에 보시면 그 오소규산이라고 그 오소규산 일반 규산 말고 그 SiO3가 있거든요. SiO3가 물 500에 500cc가 들어가면은 pH가 얼마쯤 나오냐면은 한 5.5 나와요. 물 500에. 그러면 통영의 저기는 지금 한 6.5 정도에서 6.7 정도만 찾으면 가장 좋으니까 그럼 1톤에 500cc 이러면 돼요. 1톤에. 그거 해가지고 관주를 뭐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 해가지고 한 10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양의 비료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질산으로가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산으로 안 한다면 우리는 구연산으로 하면 돼. 구연산으로 우리가 제일 구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질산으로 구해가 써가지고 물에 녹여서 되겠죠. pH를 맞춰가지고. 그럼 물의 pH를 맞춰가 관주를 하면 되죠.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도마도가 당도가 있다는 소리에 가리가 있는데 결국 질소가 부족한 소리거든요. 당도가 있다는 소리 인산 가리는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많다는 거죠. 인산 가리.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그 청태가 끼거나 당도가 있다는 소리는 인산 가리가 많다. 그 부족 부분은 질소라는 거죠. 그리고 질소만 쓰면 우리가 질소 속에서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요소잖아요. 요소만 쓰면 이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소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유한도 한 번씩 써주라. 유한은 질소는 46%고 유한은 뭐 20에서 한 22%가 되는데 요거는 써보면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양은 이게 적은데 효과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요 유한이나 요소를 번갈아 써요. 유한은 여기서 유황이 들어있으니까 토양이 결합했을 때 우리가 측정해서 잘 나타나고 요소만 쓰니까 아모니아트 질소는 측정해서 좀 안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가 급변화는 안 돼. 그지? 요거가 맞추기 좀 어려워. 사실 질소들이 꼭 필요한데 이걸 이 시를 맞춰내기는 좀 어려워. 우리가 양액처럼 질산태 비를 썼을 때 잘 되는데 우리가 요소 단자로 가지고는 우리 좀 맞추기 어려운데 그런데 꼭 필요한 영양소다. 그렇게 되죠. 대표님, 예. 제가 하나 예. 질의 하나 있다. 예. 저는 국수화를 합니다. 우리 토양이에요. 예. 이 시를 찍어보려 그러면 이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시 측정기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 시가 어느 정도 돼야 그런 대로 조금만 마음을 놓고, 그 계절의 이식값이 예, 노지나 그 하우스냐에 따라서 노지 대배는 요 선상에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고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고 여기 요렇게 돌아가죠. 예, 그 계절이 여기 12월 31일이고 여기는 6월 30일이고 3월 31일 9월 30일 그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 되잖아요. 그럼 이 계절에 겨울에 이것들이 2.7에 이시고 그러면 여름하고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노지 여름에는 2.5에 이실까 봐요. 그럼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여름에 적었다가 가을로 늘어나고 겨울에 늘었다가 여름에 줄어들고 이 이실값. 그럼 여기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활용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작물별로
노지는 이런데 하우스에는 이 시값이 2.1이거든요. 온도 차이 때문에 숨을 할딱할딱 쉬고 그 차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편차만큼 문제는 철원에 도마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부지방에서 여름 도마도를 하는 것 같으면 빛의 양을 더 줄여가지고 숨을 할딱할딱 쉬는 거 줄이면 되겠죠. 그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게 먹으니까 웃자람이 벌어지겠죠. 그 철원에서 웃자람이 벌어지다 비료량이 적은 거고, 복숭아가 여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가가 나왔잖아요. 그 대가리 끝이 물러지고, 그 가리 가다예요. 성장이 멈췄다가 과피가 멈췄다가 과육이 자란 거죠. 그 철원의 도마도가 터진 거나 진주의 복숭이 터진 거나 두 개는 과피의 고온 열상으로서 성장이 멈췄다가 과육이 후기에 자라니까 껍질이 안 자니까 쪼개진 거죠. 그죠? 예. 그럼 질소분이 없으면 복숭아가 깔이 안 나와요. 그럼 유통기간이 짧아져요. 여름 기간이잖아요. 여름엔 더위를 탄다. 요소. 질소는 저온. 가리는 고온. 왜 이렇게 나눴겠습니까? 영양이 너무 빨라서 그렇죠. 가리. 그러면 보통 보면 9월 15일 되면 생강이 죽다가 안 죽어요. 멈춰버려요. 9월달 들어가 태풍 불고 비 온도 뚝 떨어지면 생강이 죽다가도 새순이 또 올라와요. 비료가 부족하면 가리로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온도점만 나오면 가리로 먹고 소화순환이 돼요. 근데 그게 많으면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직사광선량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원에도 차광을 안 하면 문제가 동반한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 예. 대표님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평수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일반 평지가 아니고 삐딱지는 곳이다 말입니다. 가수원이. 그 가수원이 이제 복숭아 가수원이 이렇게 삐딱지다면 네, 저 삐딱지. 그게 토양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각자가 따로 움직여요. 각자가. 여기는 비료 한 종쯤은 이게 오래 가는데 저기는 마사 땅이 돼가 비료 흘러가 버리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제가 굴삭기로 가지고 싹 한번 파보고 내가 예. 그 토양을 내가 몇 년을 한 20년 가깝게 내가 해가 왔는데 이런 마사 땅도 아니고 다 점토질이라 해요. 예. 점토질 물을 부으면 물이 예. 머금고 있을 정도고 예. 그래요. 점질토라면 그래도 비료를 좀 잘 머금고 있는 땅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기나 말기나 복숭아가 열가가 나온다면 전에 복숭아를 한번 먹어봤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죠. 그러면 인상가리가 가다되어 있는 땅이다. 인상가리가 가다되어 있는 땅은 나무가 청태가 끼어요. 시퍼렇게. 그런데 지금 제가 대표님께 한 번 더 여쭤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점토질 땅이 점토인데 이쪽도 가수는 한 1000평짜리는 예. 거기는 딱 수확식이 되면 수확식이 한 일주일쯤 되면 딱 열가가 터져요. 예. 열가가 나와요. 그 열가가 매년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열가가 원인이 그 시기에 생긴 게 아니다. 앞에.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과일이 크다가 색깔이 먼저 살짝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이미 가리가 고온열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과가 호피무늬가 생긴 거는 7월달이에요. 7, 8월달에. 그럼 수확 때 색이 안 나요. 과피가 굳어버렸거든요. 굳어버리가 한 곳에 색만 진하게 들어있지 전체 색이 안 나요. 근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 그죠? 요거는 이게 과피 색이 퍼져 있어요. 호피무늬가. 근데 여기 색이 진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 얘는 여름에 더위를 적게 탔다는 거죠. 그 복숭아가 색도 별로 안 좋아지죠. 그 열관하는 것들이. 그렇지. 예, 그게
중요해. 그렇죠. 고온열상에서 세포가 굳어서 그래요. 요소가 주면 색깔이 더 좋아져요. 그럼 그걸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 요소비를 지금 작년에 감사비도 안 주고 예. 금년에 비료라고는 하나도 안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토양에 비료가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올 코팅 비료 주라 그러거든요. 올 코팅 비료는 논에 쓰는 비료거든요. 네네. 한 번에 척조. 이 비료는 30에 6-6이 있고 32-77이 있다. 이런 차이. 하우스에도 그 비료 써도 괜찮습니다. 요걸 갖다가 도마토 심을 때 예. 100평에 2개 요소 한 포 넣으면 되겠죠. 세포. 요거 2포에 요소 한 포. 그렇게 쓰면 우리 요 타이밍까지 더위를 안 타고 쭉 가겠죠.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추비를 겨냥해 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감자를 심을 때는 요 두 개의 요소를 2개를 써야 돼요. 감자는 속효성이 비료를 많이 먹어요. 근데 이거는 올 코팅이기 때문에 이식값이 낮게 나와요. 근데 단 한 번에나 오래가나 이런 거는 질소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가 약간 더 높게 나와요. 그 차이가 나겠죠. 그 요소는 금방 다 녹아버리잖아요. 예. 그 토마토 심을 때, 하우스 심을 때 인상가리 가다리가 그런 게 되면 탭이 쓰지 말고 우리가 올 코팅 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밭을 그 물리성을 좋게 하려면 배지 같은 거 좀 갈아입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해야만 된다. 그리고 여름에 요소나 유한을 써가지고 계속 그 비료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 하면서 영양이 그 좀 색깔이 부족하거나 잘못될 때는 그때 관주형 비료, 그 요소 2kg에 우리 관주형 그 비료가 물에 타서는 비료 있죠. 예, 사전 높이 20에 20에 20 요리된 거, 미량요소 들은 거. 예. 요거를 갖다가 요소 2kg에 요는 1kg 쓰면 되겠죠. 그럼 요것도 20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줘야 이 식값도 올라가고 순환이 되게 돼요. 순환이. 그래서 비료가 너무 많을 때는, 인산가리 너무 많을 때는 요소만 계속 줘야 되거든요. 요소만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게 인산가리 가다가 풀어지지 않네. 몇 년을 가야 풀릴까 말까 하는 거죠. 작년에 대표님 유튜브 보고서 요소 비료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요소 비료 쓰니까 토마토가 품질이 더. 작년에 수확량 재작년에 따블 거짓 배에 땄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더 공부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 또 온 거예요. 올해 1월달에 온 분이 진도에서 왔고, 진도에서 온 분이 멀리서 왔고, 그 진도보다는 철원이 좀 멀어요. 철원이 조금 멀어요. 철원도 위치에 따라 다른데 황금알원골 제대로 배워가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장목반이나 농협의 강의를 계속 해 익히면 이제 그 이렇게 이론 강의와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실물 강의까지 들어가면 며칠이 맞아져요. 그 실물 강의를 볼 때는 잎을 봐야 되거든요. 그 토마토 잎이 이래 있잖아요. 네. 그럼 요 심줄이 있잖아요. 네. 요 심줄이 노랑하면 이 심줄 색이 노란색을 띄우면 가리. 그럼 이 테두리가 타면 요것도 가리. 그죠? 그럼 그 잎색이, 여기에 잎색이 진녹색이 나와야만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진녹색이 안 나오고, 진녹색에 노랑 심줄이 생기면 제일 좋다는 거죠. 진녹색에 노랑 심줄. 근데 잎을 자를 때, 될 수 있으면 요거만큼만 잘라고 될 수 있으면 두어야 돼요.
잎을 다 안 잘라도 요 정도 남겨놔도 되거든요. 요거 잘라내고. 줄레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네, 바다에 깔리면은 예. 좀 추후에 낙엽식으로 그러다 곰팡이 같은 거는 좀 생길까봐. 아니요, 그 이 씨가 여기에서 곰팡이 생기면, 병이 생기면, 여기서, 병반이 생긴다. 네. 이거는, 작물이 비료가 많고 적고를,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척도를. 여기에서 잎의 모양이, 새파랗게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잎이 막 꼬부러지고 장이 일어나면, 그 어떤 비료의 성분이 부족하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하엽을 보면 전체 생산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소만 더 줬을 때 도마도가 2배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래 해도 공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럼- 작년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내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작년에는 거진 뭐 공간은 안 나왔다시피. 그럼 열과는 열과는 계속 나왔어요. 그 열과 나왔던 거는 공과하고 열과는 다르거든요. 예, 예. 공과는 비료 부족. 열과도 비료 부족은 맞으나 그건 열과는 차강을 해서 직사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과도 비료를 갖다가 줘가지고 잎을 두껍게 하면 함수의 늘리가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월하게 차강을 하면 되잖아요. 예. 차강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향하려면 되는데 공과는 비료 부족. 그럼 공과가 줄어들었다면 비료 거의 다 맞아가는 거죠. 그리고 먹을 때 팍 꺼지는 것들은 무게도 안 나가고 예. 품질이 떨어져요. 가격도 별로 안 좋고 그거는. 작년에 제 건 좀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예, 한 2년 동안 첫 해는 그 설탕을 잘못 써서 예, 고생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 느껴요. 제가 예. 다가오는 게 예. 예. 그래서 좀 더 배워보려고. 그 흰가루나 다른 병은 안 오던가 녹인병이나 도마대에 병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드름병이 있었거든요. 좀 시드름병은 자 우리가 도마도가 네. 시드름병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청고병이라고. 청고병, 시드름병 사는 거는 병 이름을 잘못 지은 거고 네. 배가 고파서 눈물을 내서 죽었다. 네. 그 시드름병, 그 다음에 천고병, 역병 다 통일하는 거예요. 이파리에서 배고파서 눈물을 흘리가 타고 내려서 죽은 병이거든요. 이 다 통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저희 철원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바이러스. 그거 있으면 어때요? 이것도 다 줄었을 건데요. 잘 안 죽을 건데요. 네, 작년에 많이. 예, 비료량이 더 늘어나는 게 하나도 안 죽어요. 예. 그럼 일액이 맺혔다는 거예요.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왔어요. 일액 물방울이. 비료를 적게 해줘서 생긴 병들이거든요. 이거는. 요건 질소 부족이에요. 질소 부족만 해소시켜주면 이것들은 병 자체 하나도 안 생겨요. 질소 부족만. 그래서 지금의 좋은 비료가 적다. 놀랄 정도로 비료 더 줘라. 네. 잎이 뒤로 까디집어질 정도로 거지. 잎이 약간 오므리 맞는데 이를 뒤로 디비지. 살이 쪄가 뒤로 디비지고 더 많이 더 두툼해야 된다. 그 부드러워야 된다. 탄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탄력이 없고 부드러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작년보다도 아마 도마도 더 품질이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잘 오셨는데 거기 장목반에 네. 하여튼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몇몇은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요. 예, 그래 같이 가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농협에 네. 강당에 제가 설 수만 있게 아마 다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삼천포에 심은 복숭아는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네. 아직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데 이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하는 강의를 추적해 보면 이제 그 프레임 대표예요. 그런데
겨울에도 차가운 듣고 있는데 여름에 직사광선이 나빠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 순하게 달아야 될 게 복숭아가 알이 안 큰다고 해서 여름에 휴men기가 아니에요. 휴men기가 아니라고. 잎을 두께를 두껍게 하고 있거든요. 가을에 키우기 위해서. 잎을 살에 찌우고 있다고. 과실이 안 크는 거는 과실을 많이 키우려고 잎을 살을 찌우고 있어요. 잎이 살이 찌고 잎이 쏙 빠지면서 과일이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적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시키면 잎이 두께가 유지되겠죠. 그럼 과일이 클 때 쑥 커지거든요. 여름에 그 안 클 때도 그 여수로 좀 뿌리 줘야 돼요. 그렇죠. 잎이 얇아지면 안 돼요. 잎이 오래 살이 쪄 있어야 돼요. 잎이 살이 쪄 있어야, 살이 찌면 잎이 펴지거든요. 살이 찌고 펴져 있어야만 잎이 가을에 정상적인 일을 하지. 여름에 노릇짝하게 있던 거는 과일이 가을에 따면 색깔이 안 좋아요. 잎이 두꺼워요. 저거는 요만하게 달아붙어 탱장에 달아붙다가 예, 8월 한 20일 후부터는 싹 커져요. 예, 싹 커져갖고 10월달 되면 완전 큽니다. 예, 이게 좀 특이해서 저걸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저희 황금마농에서는 채소류나 꽃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과실이 안 달리는 것도 가르쳐 주니까. 과실이 달리는 놈이나 안 달리는 놈이나 차이 없이 다 가르쳐 줍니다. 과실이 달리는. 과실이 없는 사과나무 유목하고 과실이 달린 나무하고 과실이 달리는 많이 먹어요. 그 잎에서 영태에서 뿌리 갖다 올 때 과일이 먹어버리니까 잎이 두께가 얇아져요. 잎이 두께가 얇아지면 뿌리에서 비료 가면 비료 먹는 거 토해내겠죠. 그럼 나빠져요. 그래서 밑에다가 토양에다가 요소를 뿌리고 바로 예를 들어서 내일쯤 되고 연매 시기를 해도 관계 없습니까? 괜찮아요. 안 당입니다. 갓해도 되고. 근데 하우스를 덮어가지고 완전히 닫아버리면 가스가 나요. 아, 비료 뿌릴 때는 덜려 있어야 돼요. 물에 녹이가 쳐진지 좀 덜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숭아가 몇 년 정도 커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3년 차 이빨이 됐죠. 3년이 나무 수익이 많이 크게 올해 한 3m 나간 것도 있고. 예. 올해는 좀 많이 따 있거래요. 예. 그래서 많이 착화시키면 이제 그만큼 대사적인 할 만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중에서 차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햇빛을 가리라. 그래서 늦게 따야 된다. 늦게 따는 거는 여름 더위에 견뎌야 된다. 이제 열매가 작게 되면 더위를 잘 견뎌요. 열매 큰 것들이 더위 못 견디거든. 네, 그래서 더위를 견딜 수 있게끔 해줘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먼 데서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하여튼 많이 도움되길 바라고, 하여튼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템포를 계속 잃지 않고 계속 배우면 얼마든지 다속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